썩은 냄새 나는 거지가 명품 매장에 왜 와요? 당장 나가! 백화점 명품 매장 매니저는 초라한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노인을 도우려던 직원에게는 향수를 뿌리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하지만 매니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던 그 노인의 낡은 주머니 속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백화점 앞에 도착한 검은 벤츠 7대. 그 순간 매니저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백화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리미어 백화점 1층 명품 매장.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공간에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해진 군청색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낡아 터진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듯 덥수룩했어요. 매장을 둘러보던 고객들이 하나둘 노인을 발견하고는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런 사람이 여기는 왜 와라며 수군거렸죠. 명품 가방과 지갑이 진열된 유리 진열대 사이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순간 매장 안쪽에서 일하던 이수연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그녀만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어르신,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싶었는데. 천천히 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수연은 매장 한쪽에 놓인 의자를 가져와 노인 옆에 두었어요. 노인이 다리가 불편해 보였거든요. 노인은 수연의 배려에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은 따뜻한 물 한 잔도 가져다 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안쪽 사무실에서 박미정 매니저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매니저는 명품 브랜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수연과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수연 씨.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리자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죠. 매니저는 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노인에게서 멀리 떨어뜨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료 쉼터예요? 매니저님, 손님이신데요. 매니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손님이에요? 매장 이미지만 깎아먹어요. 냄새나서 진짜 손님들 다 도망가겠어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로 다가갔죠. 노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손을 휘저으며 노인을 향해 소리쳤어요. 구경은 무슨 구경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죠. 젊은 사람이 참 무섭게 구시네. 매니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수연을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수연 씨, 지금 당장 저분 모시고 나가요. 안 그러면 당신도 책임질 거예요. 수연은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부릅떠졌죠. 15년 경력의 매니저 앞에서 3년차 직원이 감히 거역한 겁니다. 매니저는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수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저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너도 같이 나가. 매장의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고객들도 소란을 피해 하나둘 매장을 빠져나갔죠.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매니저 박미정은 참을성이 바닥났어요. 그녀는 매장 입구 쪽에 서 있던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경비원,
여기 좀 와봐요. 20대 후반의 젊은 경비원 2명이 급히 달려왔죠. 매니저는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분 모시고 밖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요. 경비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재촉에 못 이겨 노인에게 다가갔죠. 수연이 경비원들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저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매니저가 수연의 팔을 붙잡아 옆으로 끌어냈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진열대에 부딪혔죠. 진열대 위에 명품 가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봐요.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저런 사람 때문에 매장이 엉망이 되잖아요. 경비원들이 조심스럽게 노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비원들이 힘을 주자 노인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가방 지퍼가 열리며 안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남자가 정장을 입고 여러 사람과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죠. 수연이 재빨리 사진들을 주우려 했어요. 매니저가 수연보다 먼저 사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것들 치워요. 사진 한 장이 매장 저편으로 날아갔어요. 수연이 황급히 사진을 주우러 갔죠. 매니저는 진열대 위에 있던 향수 테스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수연을 향해 향수를 마구 뿌렸어요. 당신도 저 거지처럼 냄새나니까 이거나 뿌려요. 향수가 수연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으며 기침을 했죠. 매장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고객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벽에 붙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금이 간 구형 폴더폰이었죠. 매니저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걸로 누구한테 전화한대요? 동네 노숙자 친구들. 노인은 매니저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됐죠. 10분 후에 오게. 단 한마디였습니다. 노인은 전화를 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매니저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죠.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들이 다시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수연이 뒤따라가려 하자 매니저가 그녀의 앞을 막았죠. 이수연 씨, 오늘 일은 본사에 보고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장 밖으로 나와 백화점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경비원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죠.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10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으로 돌아온 박미정 매니저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잘 봤죠? 앞으로 저런 사람들은 절대 매장 안에 들이지 마세요.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매니저님, 저분이 전화하신 건 괜찮을까요? 매니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숙자가 무슨 전화를 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수연은 구석에 앉아 젖은 옷을 닦고 있었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앉았던 벤치 쪽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아려왔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20분이 됐습니다. 백화점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품 매장 직원 몇 명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 도로에 검은색 벤츠 7대가 일렬로 섰어요. 최고급 모델이었죠. 차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15명이나 됐어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백화점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백화점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쇼핑하던 고객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백화점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재벌인가 봐. 저렇게 경호원이 많은 거 보니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나? 명품 매장에서도 소란이 들렸어요. 박미정 매니저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죠. 검은 정장의 사람들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장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그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대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백화점 지배인이 황급히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지배인은 평소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땀을 흘리며 남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죠. 비서실장님, 오늘 방문 일정을 못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회색 머리 남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급한 일이었네.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 회장님이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백화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들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박미정 매니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비서실장이 백화점 입구 벤치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배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벤치에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 바로 조금 전 명품 매장에서 쫓겨난 그 노인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봤죠. 수연은 매장 입구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박미정 매니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노인 앞에 도착해 무릎을 굽혔어요. 그리곤 공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그 말이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명품 매장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악했죠. 회장이라고요? 저 노숙자 같던 사람이 회장이라는 겁니까? 박미정 매니저는 창문에 매달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옆에 서 있던 직원이 매니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노인이, 아니 회장님이 그토록 험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노인, 아니 강철민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진 점퍼를 벗어 경호원에게 건넸어요. 안에 입고 있던 맞춤 정장이 드러났죠. 회색 바탕에 은은한 광택이 나는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회장은 양손으로 옷깃을 가볍게 털어냈어요. 백화점 지배인이 허리를 아흔도로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회장은 지배인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자네가 몰라야 할 이유가 있나? 나는 손님으로 왔네. 지배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은 명품 매장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얼어붙은 직원들이 보였죠. 그 중에서도 박미정 매니저는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회장이 명품 매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뒤따랐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회장의 걸음은 느렸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명품 매장 입구에 도착한 회장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박미정 매니저만이 유리 진열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어요. 수연은 매장 구석에 서 있었죠. 그녀의 옷은 아직도 향수로 젖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젊은 친구, 이름이 뭔가?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수연입니다. 고마웠네.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 자네였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최 실장, 이 친구 신상 파악해서 내 사무실로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수첩을 꺼내 수연의 이름을 적었어요. 수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회장은 다시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나한테 물 한 잔 건넨 사람은 저 친구뿐이었네. 나머지는 전부 못 본 척하거나 코를 막았지. 매장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장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회장의 시선이 박미정 매니저에게 꽂혔어요. 매니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 사진은 매니저가 발로 차서 구석으로 날아갔던 것이었죠. 회장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젊은이가 바로 나야. 40년 전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했지. 그때 나도 지금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네. 매장이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회장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은행도 날 거들떠보지 않았어. 투자자들도 내 옷차림만 보고 쫓아냈지.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몇몇 이들이 있었네. 그 사람들 덕에 오늘의 태양그룹이 있는 거야. 지배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송구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입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지배인을 제지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네. 사람 됨됨이의 문제지. 회장은 박미정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매니저는 이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지? 거지? 더러운 거? 냄새난다?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와 통화 연결하게. 즉시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미정 매니저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비서실장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백화점 본사 인사팀장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태양그룹 비서실입니다. 강철민 회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인사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 김태수입니다. 회장이 전화기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김 팀장, 프리미어 백화점 1층 명품 매장 박미정 매니저. 오늘자로 해고 처리하게. 세부 내용은 최 실장이 전달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미정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오늘이 처음이 아닐 걸세. 15년 동안 몇 명을 이렇게 대했나?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녀는 수없이 많은 손님을 옷차림과 외모로 판단해 왔었죠. VIP가 아니면 냉대하고 초라한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쫓은 건 단순히 노인 한 명이 아니야. 자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매니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회장에게 보여줬죠. 회장님, 이 매장 지난 3개월 고객 불만 접수 현황입니다. 박미정 매니저 관련 불만이 16건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내용을 훑어보던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다. 나이 드신 분께 반말을 했다.
장애인 고객에게 불친절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 정도면 오늘 일이 우연이 아니었군. 습관이었어. 매니저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백화점 전체 직원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시하게.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외부 전문 강사 초빙해서 제대로 하게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시 수첩에 메모했어요. 회장은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다시 발생하면 백화점 전체 책임을 묻겠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지배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등에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다시 수연에게 향했어요. 수연은 여전히 매장 구석에 서 있었죠.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듯 했어요. 회장이 수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로 자네도 곤란해지진 않겠나?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수연 씨를 명품 매장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게. 지배인과 협의해서 내일부터 적용하고.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3년차 직원이 하루아침에 팀장이 되다니요.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회장이 손을 들어 수연의 말을 막았어요. 자격은 오늘 자네가 증명했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야. 수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매장 안다른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박미정 전 매니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시하고 괴롭혔던 후배가 이제 자신이 있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회장이 명품 매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랐죠. 매장 안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회장이 수연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죠. 고급스러운 금박 처리가 된 명함이었어요. 이수연 씨,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알려주고 싶네. 수연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사실 자네를 시험하러 온 거야. 우리 아들의 예비 며느리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아들과 자신이 연애하고 있다는 걸 회장이 알고 있었다니요.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그렇네. 우리 아들이 자네 이야기를 늘 하더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재산도 지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수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자네는 훌륭하게 통과했네. 권력도 돈도 없는 초라한 노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넬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람의 품격이지.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오늘 이 매장에서 그걸 해낸 사람은 자네뿐이었어. 회장은 명함을 수연에게 건넸어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세. 우리 아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연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꼭 참석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비서실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최 실장, 이제 가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매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일을 잊지 마시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진짜 명품은 매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네. 회장의 말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죠. 회장이 매장을 나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백화점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켰죠.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밖에서는 검은 벤츠들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사들이 일제히 차 문을 열었죠. 회장이 가운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는 수연이 창문 너머로 회장의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회장의 명함이 들려 있었죠. 수연은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미정 전 매니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지배인이 매장에 들어와 전 직원을 모았어요. 오늘 일은 우리 백화점 전체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참석하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인은 수연을 바라봤어요. 이수연 팀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승진 관련 서류 작업이 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의 차량은 이미 떠나고 없었죠.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이 백화점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3일이 흘렀습니다. 프리미어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품 매장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이수연 신임 팀장이 출근하자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수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모든 손님께 따뜻하게 대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직원들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옷차림이 초라한 손님에게도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수연은 매장을 둘러보며 점검했어요. 진열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았죠. 그녀는 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요.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박미정 전 매니저 소식 들으셨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다른 백화점에 지원했다가 전부 떨어졌대요. 이번 일이 업계에 소문났나 봐요. 직원들이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박미정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워했죠.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분도 이번 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도 교훈 삼아야죠. 같은 시각 백화점 대회의실에서는 전 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초청한 인성 교육 전문가가 강의하고 있었죠. 고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그날의 사건은 백화점 전체에 큰 충격을 줬죠. 아무도 그 교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지배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백화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고객의 지갑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보는 백화점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배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명품 매장에 한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아내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외면했을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수연이 직접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부부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딸 결혼 선물로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좋은 걸 골라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이 노부부를 안내했죠. 다른 직원들도 따뜻하게 응대했어요. 노부부는 백화점을 나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정말 친절하네요. 그러게요. 다음에도 여기 와야겠어요. 수연은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원하셨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저녁이 되자 수연은 휴대폰에 저장된 회장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 약속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죠. 약혼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아,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시네. 일요일 꼭 와. 수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꼭 갈게. 떨리지만 기대돼.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매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진열대, 웃으며 퇴근 준비를 하는 직원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매장을 나섰어요. 백화점 출구를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수연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걸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일요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했죠. 약혼자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수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완벽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떨려서 미치겠어. 괜찮아. 아버지는 이미 내 편이야.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저택으로 향했어요. 저택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죠. 차가 정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저택 현관 앞에서 강철민 회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는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백화점에서 봤던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서 오게.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수연을 맞이했어요. 수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격식 차릴 것 없네.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의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렸죠. 거실로 들어가자 푸짐한 저녁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회장의 부인도 반갑게 수연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직접 만나니 정말 좋네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회장은 수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죠. 가족 이야기, 꿈, 앞으로의 계획들.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간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연 씨, 그날 일은 자네에게 미안했네. 너무 가혹한 시험이었을지도 모르지.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한 마음가짐이네. 그래서 자네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하는 거야. 수연의 약혼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식사 후 회장은 수연을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떨어졌던 그 사진들이었죠. 이 사진들이 내 출발점이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지.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연 씨, 돈과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하지만 진짜 품격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지. 자네는 그걸 증명했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자랑이야.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네. 제가 더 잘 배우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연은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수연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회장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죠. 오늘 와줘서 고맙네. 다음에 또 보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연이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님이라 불렀어요.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노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던 그 순간, 매니저에게 항수를 뒤집었었던 그 순간, 그리고 회장의 정체가 밝혀진 그 충격적인 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죠.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모든 이에게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그게 진짜 명품 같은 삶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죠. 강철민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수연은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진짜 명품, 바로 따뜻한 인간성 덕분이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